이제 미나의 발인 기법을 응용해서 모란을 한번 색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채색할 때는 물감하고 요 팔레트가 없으면은 집에 있는 접시를 이용하시고, 그리고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통이랑 걸레를 이용하시고, 요게 이제 미나 전통의 채색용 붓인데, 이런 붓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집에 있는 일반 붓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붓이 한 2개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채색 붓을 줄 때 이렇게 채색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한번 안쪽에서 시작하든 바깥쪽에서 시작하든 중요한 건 우리가 발인 기법을 배우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부분적으로 한번 몇 군데를 색칠해 볼게요. 좀 강하게 칠해줘도 돼요. 자, 이렇게 여러 군데 칠해 보고요. 뭐 이 정도 칠해 보면은 이제 붓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스톤 붓을 깨끗이 닦으셔가지고 물붓이라고 하죠. 물만 묻은 상태로 붓을, 물이 이렇게 살짝 뭐 빨간색이 묻어도 상관없는데 물만 묻은 붓 상태로 이렇게 적당하게 하셔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죠? 풀어내는 거죠. 이렇게 지금 원래 전통의화를 그리는 종이가 따로 있는데 장지나 뭐 이런 거, 우리는 이제 학생이니까 일단 도화지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사절 도화지에 그냥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만 묻은 붓으로 살살 이제 이렇게 색칠한 걸 풀어내면서, 너무 진하다 하면 붓을 계속 닦아내면서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그라데이션이 되는 거죠. 그라데이션을 지금 발임 기법이랑 같은 말인데 전통회화에서는 이제 발임 기법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라데이션이라고 불러도 되고 발임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풀려 나오게 되죠. 그죠? 그냥 빨강색이 아니고 약간 풀어져 나오는 색. 경계를 이렇게 완전히 굳기 전에 풀어주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그림 보면은 어쩜 저렇게 색깔을 변화 있게 표현했을까,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그냥 물 묻은 붓으로 한번 풀어주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이미 밑색을 칠해놓은 상태에서 또 이제 발인 기법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어디 한번 해볼까요? 예, 뭐 어디를 진하게 시작하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고요. 어디 보자. 칠해볼게요. 조금 색을 좀 진하게. 안쪽이 약간 빨갛다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제 노래지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진하다가 이렇게 슬슬 풀어지면 예뻐요, 되게. 이제 이렇게 좀 칠했죠. 부분적으로 칠했고, 자, 이번에 다시 이제 물만 묻은 붓을 깨끗이 씻어서 물만 묻은 상태로 또 이렇게 풀어내주는 거죠.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좀 도화지라서 약간 흐린 색깔이 좀 흡수가 잘 안 되는데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물만 묻은 붓으로 살살 풀어내는 거죠. 살살 풀어내고, 잎사귀 하나하나 하지 않고 그냥 색깔이 비슷하니까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너무 물기가 많다 이런, 이제 옆에 걸레나 물티슈를 놓고 좀 딱 물기를 없애면서 이렇게 슬슬 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내면은 노란 꽃이 이제 빨간색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면서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색채를 지니게 되면서 그림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만 이제 발임, 그라데이션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2가지 색깔 겹쳐서도 표현할 수 있고, 뭐 3가지, 4가지 색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외곽선을 좀 표현해줘도 괜찮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노란 거 위에 이제 빨간 색깔을 표현해서 이제
발인 기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한번 더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에 물감이 있을 거예요. 아마 꼭 좋은 물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다이소 같은 데 가면 물감 뭐 2,000원, 3,000원이면은 물감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갖고 이제 과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요 옆집 가서 물감을 빌리던지 뭐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또 잎사귀가 완성이 됐죠?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왜 꼭 가운데가 빨개야 돼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바깥쪽에서 빨가면서 안쪽으로 노랗게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꽃을 어떻게 칠하기로 마음먹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색깔로 연출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가운데는 빨갛다 은은하게 노랗게 풀려나온 꽃을 지금 그리고 있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꽃잎에 자, 이번에는 이제 좀 시원한 색깔 블루 계통으로 한번 섞어 볼게요. 여기 지금 파랑 보라 먹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 하늘 색깔하고 이렇게 하늘 색깔 물감을 묻히고 끝까지 다 묻힌 다음에 붓 전체가 다 이렇게 물감이 스카이 블루 색깔이 묻었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진한 색깔 군청 색깔 이렇게 끝에 묻혀서 이렇게 살짝 끝에서 약간 이렇게 섞이게 이렇게 해주면 한 붓 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나오죠. 그 다음에 끝에 먹물을 살짝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화선지가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동시에 나오죠? 이렇게 집에 있는 붓 갖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붓을 딱 눕히니까 여러가지 그라데이션 발림이 나오죠. 이렇게 잊지 마셨으면 이제 붓을 깨끗이 빨아서 또 물붓을 만들어서 이렇게 풀어줘도 되고요. 너무 색이 여리다 하면은 제일 밝았던 이거 하늘 색깔을 좀 넣어서 이렇게 풀어나가도 괜찮겠죠? 이렇게 이렇게 제일 밝았던 색깔로 이렇게 쓱 풀어 나오는 거죠. 그냥 물만 묻혀서 여기에 조금 이제 흐리다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먹물색은 좀 잘 안 나오긴 했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 장의 꽃잎에 지금 군청색하고 하늘색이 다 들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풍부한 색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은 모르고 빼놓고 안 했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밑색 칠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진한 색깔 칠해주고 그 다음에 붓을 깨끗이 닦아서 물만 살짝 묻은 붓을 이렇게 풀어주기 물붓을 풀어주기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윤곽선 같은 것도 나중에 처리해야 되고 지금 이제 색깔만 살짝 집어넣은 상태니까 요렇게 색칠을 하는 거구나 그런 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괜찮죠? 예. 여러분들도 이거 보셨으니까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집에 물감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색연필로 발인 기법 비슷하게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는 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연필을 이용해서 꽃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밑색을 좀 칠해놓고 해도 되고,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뭐 해바라기 꽃이니까 다른 색깔 이렇게 겹쳐가지고, 잎사귀 안에서 이렇게 꽃잎들의 겹침에 의해서 같은 노란색 꽃잎이라도 뭐, 약간 음영이 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꽃잎 자체에서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렇게 헤아려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섞어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렵지가 않죠? 그죠? 밑색을 칠하고, 다른 색을 겹쳐서 칠한다. 특히 이 경계, 풀어지는 경계. 아까 우리가 물감을 할 때는 물붓으로 표현했지만, 이제 색연필을 할 때는 이렇게 힘의 압력을 조절하면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 가지 색깔 들어간 거예요. 노란색, 황토색, 갈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색깔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거죠. 그죠? 꼭 노랑에다가 황토색, 갈색을 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주황색 같은 거를 이용해도 예뻐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색깔이 뭐 중간까지 올라올 수 있고 끝부분만 약간 주황색일 수 있고 저희가 자유롭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색 꽃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뭐 파랑은 보라랑 섞고 이제 주황을 빨강이랑 섞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약간 푸르스름한 꽃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예. 이런 것도 이렇게 한 가지 색깔로 하면 너무 단조롭죠? 이렇게 밑색을 칠하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서서히 색이 변하게 겹쳐주는 방법도 있죠. 세 가지 3단계로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겹쳤으면은 한 가지 물체를 그리더라도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색채가 풍부하게 보인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네요. 우리가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색연필 같은 거 굉장히 저렴하게 2,000원 막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채색도가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 하나쯤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과제할 때 뭐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등등 집에 있는 뭐 색깔이 나는 거 어떤 거가 됐든 좋은데 가급적 우리가 이제 물감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물감이 없으면 이제 크레파스나 색연필, 뭐 사인펜 이런 걸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표현해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돼요. 보세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예쁘죠? 그죠? 앞으로 그림 그릴 때 여러분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색으로만 쓰지 말고 이렇게 비슷한 느낌을 주는 색깔을 변화를 주면서 이제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일부러 보라고 여러 가지 색깔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색깔, 이렇게 하면 이제 과일, 사과 같은 거 표현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색 그라데이션 쓰면은 좋아요. 맛있는 과일, 뭐 귤이나 이런 거 그릴 때 자, 노랑 그리고 뭐 살짝 주황색 겹쳐주고. 색깔이 겹쳐지면은 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겹쳐도 괜찮아요. 너무 많이 겹치면은 색이 탁해질 수 있지만 뭐 이 정도 겹치는 것쯤이야 괜찮죠. 이렇게 빨강이 아니네. 이게 빨강이죠. 예, 빨강으로 맨 끝에 딱 잡아주니까 노랑, 주황, 빨강 이렇게 예쁜 색깔 변화가 생겼죠. 우리가 저녁 노을을 그린다거나 뭐 그럴 때도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핑크도 할 수 있어요. 핑크 어디 보자. 이렇게 핫핑크를 딱 칠하고
끝까지 다 칠해놔도 되고요. 중간에 은은하게 번져가도 괜찮고요. 핑크랑 붉은 계통의 색깔이 만났죠. 이렇게 서로 중간에 섞이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색깔 변화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해야 될 과제는 꽃 한 송이를 네이버나 이런 데 이미지 검색을 해서 찾고, 그거를 집에 있는 뭐 연습장이나 종이에 스케치를 한 다음에 집에 있는 채색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나 발인 기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았죠? 물감이 있는 사람들은 물감으로 하고, 색연필 크레파스가 있는 사람들은 색연필 크레파스로 해서 자기가 과제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미지 전송해서 댓글이 아니고 이미지 전송으로 제출하시면 돼요. 예.